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특히나 강한 장마 전선이 몰려오겠습니다.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남부는 밤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장맛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튼튼한 걸로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장마 전선에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밤이 되면 경주를 비롯한 경북 남부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초반을 보이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지역은 밤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안개가 계속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동안 장맛비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간간히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대체로 수요일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현금보다는 어음을 남발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데요.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미장과 방수 공사를 담당했던 한 영세업체는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의 90%를 150일 만기 어음으로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의 90% 이상 5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여 하도급업체인 저희들의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말을 못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들은 공사비 대신 골프장 회원권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난 공사건에서는 대물이 거의 50% 이상씩 차지했습니다. 이 대물 공사가 거의 좀 난발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물이 있어요. 대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거절하지도 못하는 갑의 횡포인 셈입니다. 참다 못한 하도급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음으로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할인료를 주게 되어 있죠. 그 할인료를 안 주게 될 경우에는 비로소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할인료를 지급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오히려 하도급 업체의 잘못된 시공이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입주 지연과 2차 공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들은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어음 만기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산 포항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시가 해오름 동맹을 체결한 가운데 7대 협력 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오름 동맹 7대 협력 사업은 동해 남부선의 대규모 폐선 부지 공동개발과 울산 산재모 병원 건립,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신라 왕경보건 특별법 제정 등 현안 사업들로 3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 북구와 경주 외동읍에 걸쳐 있는 신라시대 관문성 보건 정비 사업과 동해 남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사이소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222% 늘어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사이소의 판매액은 18만 5천여 명 방문해 21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7천만 원보다 22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41.4%를 차지했고 이어 곶감이 2억 1천만 원을 올렸으며 고등어와 한우, 한과도 매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디자인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데요. 포항의 한 먹거리 마을에 지역에선 처음으로 토탈 디자인 개념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횟감이 매콤달콤한 소스와 만나는 포항 물회. 이름난 물회집이 모여있는 포항 설머리 물회마을은 최근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 포항 최초로 토탈 디자인 개념이 적용됩니다. 우선 심볼 마크는 한글 회자를 물고기 머리 모양으로 디자인했고 가게 돌출 간판은 물론 물컵과 종이컵, 앞치마 디자인까지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만한 이런 디자인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마을 전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물회마을 입구에는 멋진 상진 조형물이 들어서고 투명 아크릴판을 이용한 안내 표지판도 세워집니다. 주변 골목도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포항 5호 광장과 이동을 잇는 방장산 터널과 포항 기쁨의 교회 심볼 마크를 디자인한 한동대 이진구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유효하고 기발하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엄청난 파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곳 설머리 물회마을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여남동 카페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설머리 물회마을과 디자인의 만남은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3선인 강석호 의원이 어제 당 최고위원직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분열 속 새누리당 갈등 해결사 강석호가 나서겠다며 소통으로 화합하고 당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 의원은 당 지도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바로잡고 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의 집단 지도체제 혁파와 시스템 공천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또 동남권 신공항과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 문제에 대해 대규모 국책 사업에 휘말려 지역 간 갈등을 만들거나 대권 표 계산에 매달려 지역을 가르고 합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우수 의료기관 6곳을 지정했습니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꽃마을 경주 한방병원, 포항 우리들병원, 안동병원, 구미 강동병원, 경산 세명병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도지정 의료관광 우수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국내외 홍보설명회에 우선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회사가 장학금 부족분을 메우거나 장학금을 줄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대학교가 운영하는 쇼지장학회는 2013년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지만 지난해는 절반인 6명으로 줄였습니다. 2천만 원 안팎이던 장학회 이자 수익이 지난해에는 570만 원까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복주의 금복장학재단도 재정 악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011년 3.85%였던 정기예금 이자가 올해는 절반 이하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예년에는 해마다 이자 수익의 30%를 잉여금으로 모았는데 지금은 쌓아둔 잉여금을 모두 털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좀 모아오다가
올해나 작년같이 뚝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부터. 네. 그때부터 그 앞에 거를 모아놓은 돈에서 빼옴으로 인해서. 대구의 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모 장학재단은 장학금 액수나 대상 학생 수를 무작정 줄일 수가 없어서 회사가 직접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최초에 2억을 출연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받아서 그걸 이제 보통 재산에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장학재단들이 이자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교육청이 이자율이 1%대에 불과한 제1금융권 대신 2%대인 제2금융권이나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여서 최근 교육부가 각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국회에서는 장학재단들이 이자 수익 외에 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이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받은 영농자금의 대출 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연평균 4%대인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협 상호금융의 정체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농협 측은 이번 금리 인하로 18만 명의 농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장 증개축, 기계설비 구입과 시설 증축 투자 등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 금리를 연 2.7%에서 2.4%로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금리 인하로 앞으로 자금 이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과 2012년부터 이미 대출을 받은 300여 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5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지자체 건축 허가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축사 부지를 다른 명의로 쪼개서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축사 건립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신고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성천 똥물 냄새, 봉화굴이 다 퍼지래! 봉화군 무랴면의 한 마을. 농산일을 제쳐두고 온 동네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4차례 집회. 이 마을에 들어서는 기업형 축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제곱미터 부지에 한우 8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소축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청정 내선청과 백두대간 수목원을 끼고 있는 마을이 악취와 폐수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봉화 군민의 젖줄인 상수원이 있는 내성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것을 희망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화구는 축사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설명회 한번 갖지 않았고 건축 허가상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상 부지 면적 7,5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축사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두 곳으로 나눠 가족과 지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로 허가 신청 시점도 달리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돈 좀 차용하기 좋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명의 빌린 건 사실인데 먹고 살라고 내가 촌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봉화구는 건축사가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가건에 대해 갖고는 이제 건축사이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봉화군 자체로서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경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건축사와 사업주 간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봉화구는 뒤늦게 이를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4개 담당을 없애 50개 담당 체제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폐지된 담당은 특정 감사와 민자 사업, 교직단체, 정책 조정 등이고 조직 개편으로 줄어든 인력 16명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부서 명칭도 교육정책과는 정책과, 초등교육과는 초등과, 교육시설과는 시설과로 간결하게 바꿨습니다.
7월은 어선 접촉 사고와 여객선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동해 해역에서는 7월에 어선 접촉 사고가 가장 많았고 여객선 사고는 6월과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해양 사고는 총 67건으로 선박기관 손상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연기는 물론 무대 세트와 소품, 음향 조명까지 모두 단원들의 솜씨인데요. 열정과 끼로 넘치는 직장인 연극단을 소개합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로 온 주인공. 연극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다 돌연 극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연극이 좋아 하나둘씩 모인 단원들은 좌충우돌 연이은 실패를 거치며 연극을 완성시켜갑니다. 배우들 간에 이제 하나로 호흡해야만이 공연이 멋있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긴장감과 또 약간 부담이 있어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연극 신출내기 모험은 연극을 통해 도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인 듯 연기는 자연스럽고 극중국 형태로 이루어져 보는 맛도 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관객들이 저렇게 해서 소통하는구나. 4년 전 첫 무대 이후 매년 한 편씩 꾸준히 작품을 올리고 있는 라인극회 이번 연극은 8일까지 아라떼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실크로드 신라광 특별전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림 속 여행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전시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영덕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경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35분쯤 자신의 집이 있는 포항시 양덕동 도로에서 주차를 하던 중 비정상적인 주차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순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가운데 가장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12개와 계곡 2개 등에 여름 파출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공중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탈의실 등에는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피서지 조성과 행락 질서 유지를 위해 음주 소란, 주치 폭력 행위, 폭죽 사용 등 각종 질서 위반 행위도 단속합니다. 포스코가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반성장 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개량화한 지표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정거래 실천 사항을 이행해 협력기업들에게 기술과 자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 아들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로 조합원들에게 4천여 통의 전화를 거는 한편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아들을 시켜 2만 8천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지지 호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장맛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튼튼한 걸로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장마 전선에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밤이 되면 경주를 비롯한 경북 남부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초반을 보이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지역은 밤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는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안개가 계속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동안 장맛비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간간히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대체로 수요일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